안녕하세요, 유튜버 형님들. 광과장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주말입니다. 평일과는 다르게 도로가 한적하죠. 평일과 다르게 한적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오토바이는 개 많습니다. 전 지금 간만에 일군 시내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일군이라는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공항 근처의 다운타운입니다. 베트남도 한국에서의 강남구, 마포구, 청량리 588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구역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군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고급 호텔, 국가 공공기관, 주요 랜드마크들이 밀집해 있죠. 이 구는 사이공강을 끼고 요즘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한국 분들도 좀 모여 사는 곳으로 주로 아파트 같은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3구는 대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또한 4구는 한때 베트남 깡패가 모여 사는 지역구였는데 최근에는 유명한 군인 장군이 살면서 싹 쓸어버려서 못사는 하층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섬처럼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구이고 비가 오면 항상 도로로 물이 역류하죠. 5구는 오래된 차이나타운 형성 지역이고 6구는 별거 없는 외진 지역이고 7구는 코리안타운으로 한국 분들 주거지 밀집 지역이라 거의 한국과 같은 분위기가 나죠. 8구는 7군 밑에 최근 거주지로 많은 주택 및 아파트가 생기고 있는 곳이고 9구는 많이 외진 곳이고 그 외 더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하려면 오늘 밤 새야 할 것 같고 제 밤은 소중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5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있던 곳이죠.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물류 거래가 왕성해서 필요한 물건 구하기가 쉬운 곳이죠. 해서 요즘 액션캠을 가지고 노는데 빠져서 지금 사용 중인 고프로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 기출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매를 생각 중인 물건은 샤오미 액션캠 버전 2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샤오미 캠으로 알고 있는 제품인데 정식 명칭은 샤오미 자회사인 샤오이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죠.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은 뒷면에 액정이 달려있고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습니다. 떨림 방지 기술도 있고 4K 촬영에 터치스크린까지 갖추고 있는 좋은 녀석이죠. 가격이 25만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액션캠이 아직 베트남에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이 아니라서 좀 발품 좀 팔아야 합니다. 판매 매장이 많이 없죠.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직구하는 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 인터내셔널 버전은 아니고 중국 로컬 버전이죠. 뭐 중문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인터내셔널 버전 패치 업데이트가 가능하니 큰 문제는 되지 않고 가격이 뻥튀기 되지 않은 제품이 있냐가 문제인데 요 며칠 졸라게 구글링하여 검색한 결과 5군 쪽 판매가 유력한 매장을 발견하여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언어가 언어인 만큼 한국 분들이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하시면서 저처럼 이것저것을 구글링으로 검색하기 쉽지 않아들 하시는데요. 베트남은 육성조가 있어 언어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한 규칙 같은 것이 있어 그런 것만 잘 알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죠. 이건 말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차차 제 유튜브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베트남 문화, 여행 팁에 대해 노가리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곳은 베트남에서도 호치민이라는 곳입니다. 호, 치, 민. 예전에 이곳이 사이공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죠. 사이공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북쪽인 하노이와 대립을 했던 곳이죠. 잠시 지루한 이야기를 하자면 베트남은 공산주의인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독립을 목표로 한 독립군과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쟁에서 남베트남 정부군의 몰락으로 인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베트남 독립군을 따라 현재는 공산주의인 나라죠. 현재 호치민이라는 도시 이름도 이때 독립군을 지휘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룬 호치민이라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호치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광 과장은 좆도 모르고 그냥 내인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베트남은 크게 수도인 하노이, 경제 도시인 호치민, 중부지방의 고대 왕족의 도시인 후에 그 외 관광지로 유명한 달랏, 그리고 넷장, 최근 한국분들에게 핫플레이스인 다낭 등이 베트남 대표 도시입니다. 이중 경제 도시답게 호치민이 가장 활기차고 발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들도 많죠. 아니고 아무튼 전 수도인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더 좋습니다. 아가씨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고 하노이에는 호수만 250여 개가 넘고 습하고 날씨가 항상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와서 습한 날씨에 빨래를 해도 쉽게 마르지 않아 살기 힘들죠. 그리고 물가도 호치민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인 하노이보단 전 호치민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이곳 베트남에 생활한 지도 약 9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9년. 2년 전년도 아니고 9년. 징글징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살면 살수록 정도 많이 가죠.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이 많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순수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공공질서 같은 건 좀 떨어지죠. 베트남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 그러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분이 많죠.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차도에서 빨간 불일 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걸 누구나 다 아는 도덕적인 거지만 그로 인해 자기가 늙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면 도덕적인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죠. 이런 점 때문에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베트남은 불친절하고 사기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죠. 베트남 사람들이 나쁘거나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거죠. 외국인 상대로 물건값 계산이나 거스름 잔돈을 사기친다든지 하는 건 도덕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중국과 영토 문제로 인해 마찰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비매너로 나오니 호치민에 있는 중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때를 베트남 중국 소요 사태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건 애국심이나 국가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약탈을 하고 좋은 물건 같은 걸 훔치기 위해 습격을 한 일반 사람들이 많죠. 해서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거나 생활을 하시기 위해 준비한 광과정의 베트남 살아가기 팁 12. 짜자자잔. 1. 베트남 길거리에서는 핸드폰 또는 지갑, 감 나가는 물건을 길거리에서 장시간 꺼내지 말기. 길거리에 여러분들을 노리는 소매치기 알리바바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털리고 엄마, 나 개 털렸어. 알리바바 클라스 5점. 일하면서 고자질 강 만들지 마시고 항상 주의하세요. 2.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길거리를 걸어서 다니지 말기. 현지인들도 야간에 걸어서 잘 안 다녀요. 가뜩이나 한국 분들은 누가 봐도 외국인인 거 티가 나는데 난 덩치도 큰 남자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여자들의 돌발 행동에 당할 수 있어요. 그녀들의 손에 내 소중한 고추를 위협받을 수 있어요. 내 고추는 소중하니까요. 3. 베트남 여행 올 때는 달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시면 되니까 꼭 필요한 돈 조금만 공항에서 환전하고 여행하며 쓸 돈은 시내에 있는 금은방 시세가 좋으니 금은방에서 환전하기. 베트남 대도시나 관광지에서 식당 또는 물건 살 때 달러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환율에서 매우 불리하고 달러를 환전하기는 편하니 달러를 가지고 여행을 오시면 돼요. 숙소 가기 전 택시서 쓸 현지 VND 동화 환전 말고는 시내 쪽 금은방이 확실히 은행보다 환율이 좋총. 베트남에서는 붕어빵도 아니고 금은방에서 환전을 해주니 금은방을 이용하시면 좋총. 웃자고 날린 개그니 죽자고 리플 다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4. 베트남 처음 와서 택시 탈 때 마일린 또는 비나선 택시를 이용하기. 그나마 제일 안전한 택시가 마일린 택시와 비나선 택시예요. 이렇게 생겼죠. 우버 택시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오자마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이용하기 쉽지 않죠. 베트남에 처음 와서 짝퉁 택시에 당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모르겠다면 택시를 봤을 때 조금 복잡하게 뭔가 스티커가 덕지덕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추억 마냥 많이 붙어있는 택시는 그나마 안전한 택시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로고와 전화번호만 있는 택시는 100% 짝퉁 택시죠. 잘못하면 돈도 털리고 미터기 요금도 우샤인 볼트 마냥 냅다 뛰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5. 목적지 주소 또는 정보 정도는 미리 연락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지어로 메모해서 사용하기. 웬만한 주소나 목적지, 간단한 단어들은 현지어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주소의 경우 처음이 번지수, 다음이 길 또는 도로 이름, 다음이 동 이름, 다음이 구역명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오시면 대화가 잘 안되니 이런 간단한 정보 정도를 메모해서 보여주시면 그래도 원하는 목적지라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가짜 택시가 아닌 이상 주소 적은 것만 보여줘도 다 알아서 찾아가요. 그러니 메모 잘하셔서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6. 현지 VND 동화를 잘 구분하는 방법을 미리 조사해보고 사용하기. 베트남 돈의 숫자로 모두 적혀 있어요. 한화로 환율 계산 시 한국 돈에 20을 곱하면 베트남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고액권 순서로 50만 동은 파란색이고 다음 20만 동 주황 빨간색, 다음 10만 동 초록색, 다음 5만 동 완전 빨강, 다음 2만 동 파란색, 다음 만동 누리끼리, 그리고 추가로 한국의 동전 격인 잔돈으로 5천동, 2천동, 1000동이 있고 그 이하도 단위가 있지만 잘 안 쓰고 보시기도 쉽지 않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건 구분하기 쉽지만 50만 동과 2만 동짜리가 같은 색깔이라서 간혹 어두운 곳에서 헷갈리지만 50만 동짜리가 사이즈가 더 크니 잘 보고 계산할 때 사용하세요. 아까 말한 잔돈 이하 돈은 그냥 종이로 되어 있고 만동 이상은 비닐 형식의 페이퍼로 되어 있어요. 7. 베트남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잘해줄 때 절대 응하지 말고 의심하고 소지품 잘 챙기고 지갑 보여주지 말기. 이건 뭐 답이 없죠. 만약 경계를 풀고 아차 하는 순간 여러분의 귀중품은 이미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물건만 털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특히 가짜 택시에서 돈을 너무 큰 거 줬다. 내가 작은 돈 알려주겠다면서 지갑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 한국돈, 달러돈 가리지 않고 바닥에 떨구기라는 고급 기술을 시전하는 사기 택시들에 당하시는 분이 정말 많죠. 베트남 현지에서도 절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도움을 주거나 내 일처럼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한 예로 제가 아는 분은 베트남 여행 오셨다가 여자가 가이드 해준다고 붙어서 같이 좀 돌아다니다가 해도 지고 날도 깜깜한데 잠도 자야겠고 남녀가 유별하여 모텔에서 뜨거운 꽈구리 붕가붕가를 기대했다가 샤워하는 동안 다 털리고 샹거지 각 제대로 당하셨더랬죠. 절대 호의는 없으니
경계하시는 것이 마음 편해요. 8. 정해진 가격이 있는 마트가 아니면 물건을 살 때 꼭 얼마냐고 물어보고 사기. 현지어로 이거 얼마예요? 라는 베트남 말이 까이나이 바오니우 띠엔? 이라고 하시면 돼요. 가격 안 물어보고 물건 사시거나 드셨다가 덤탱이 장난질에 당하실 수 있어요.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렇게 현지어로 말씀하시면 그래도 베트남을 좀 아는구나 생각하고 바가지나 사기를 쉽게 칠 수 없죠. 자신 있게 외치세요. 까이나이 바오니우 띠엔? 9. 현지 물가를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여행 또는 생활하기.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회사 당기는 직원들 점심 식사 값이 적게는 2만 동에서 많게는 5만 동이에요. 한국 돈으로 1,000원에서 2,500원 사이죠. 길거리 커피 한 잔 가격이 15,000동, 젊은 연인끼리 먹는 저녁 식사값 평균치가 10만 동, 모텔방 대실 3시간 대여비가 9만 동, 마트에서 사는 캔맥주 값이 15,000동 정도예요. 그 정도의 물가로 정해져 있으니 한국 값어치의 이 정도 물가를 대입하시면 거의 사기 안 당하실 거예요. 딱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 합리적인 가격에서 타협하시면 되고 그 이상 터무니없는 가격은 베트남에서는 없어요. 그 안에서 소비하시면 돼요. 관광지라서 비싼가 보다 이딴 거 없어요. 10. 베트남 사람들 특징인 본인 위주의 생각에 상처받지 말기. 외국인을 상대하는 베트남 사람은 친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식당이든 어디든 정말 본인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해요. 절대 상대방을 배려해 주겠지란 생각과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거나 주인이 갈구지 않는 이상 배려해 주지 않아요. 호텔 리셉션이 친절해서 다 들어주지 않을까? 이 식당은 돈 많을 것 같은 각이 나오는데 직원이 친절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이라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절대 성심성의껏 대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11. 베트남은 다 그렇지 하며 선입견을 갖지 말기. 제가 지금 드리는 팁도 사람마다 느끼기에 천지 차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아직 안 겪어보신 분들도 많고 제가 설명한 상황보다 더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죠. 뭐든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트남은 정해진 룰, 공중 도덕, 기본 상식이 약하죠. 다 그렇지도 않고 다 아니지도 않아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죠.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조심하시면서 경험해보세요. 12. 여행을 베트남으로 간다면 졸라게 재밌게 놀기. 베트남을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고 놀러오시면 정말 재밌는 것이 많아요. 항상 여름인 나라라 과일도 많고 먹을 것 색다른 것도 정말 많죠.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고 졸라게 재미지게 노시면 돼요. 인생 뭐 있나요? 졸라게 놀고 흥청망청 그러다 거지꼴각 나오면 내 잘못, 내 팔자다 생각하는 거죠. 오지게 좋고 니나노 어깨춤이 절로 나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액션캠 사는 모습은 끝까지 다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고프로 세션이 좋기는 한데 한 가지 흠이라면 배터리, 의리가 내장형이라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추가 촬영이 힘들죠. 충전하면서도 촬영을 할 수는 있는데 별도로 외장 배터리, 의리를 부착해야 하고 번거로워 아직 장착을 안 해서 배터리가 다 떨어져 꺼지면 그냥 촬영 중단이에요. 다음 편에 제가 과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전 참고로 개봉 후기 같은 건 잘 안 하는 편이라 개봉기는 생략할게요. 다음부터는 뭐 사면 개봉기 같은 거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베트남은 물건 살 때 꼭 다 뜯어보고 확인해야 해서 개봉기가 쉽지는 않아요. 만약 액션캠을 구매한다면
다음 편에는 샤오이 4K 액션캠 실현 겸 와이프와 데이트 염장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매 못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민기로 쉐빠바 그냥 다른 영상 준비해야죠 뭐. 오늘 제 영상이 베트남을 여행 또는 가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놀러 가면 놀러간 영상, 먹으러 가면 먹방, 경험하고 나면 경험 후기 등등등 초특급 액션 버라이어티 울트라 하이퍼 논스톱 리믹스 UDJ 펑튀기 8위 영상을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광과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박아주세요. 그럼 안녕.